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포드의 중형 세단 몬데오입니다. 이 포드 몬데오는 지난 2015년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를 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출시가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이 포드 몬데오를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워진 포드 몬데오의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부와 후면부를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범퍼 하단 쪽의 디테일이 아주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 몬데오의 범퍼 하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흡입구가 서로 다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로 하이글로스 블랙 패널을 아주 과감하게 사용을 해서 좀 하나로 다 통합해 놓은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취함으로써 요즘 자동차 디자인의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평 기조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기존의 몬데오에 비해서 훨씬 좀 더 과감하고 좀 더 이제 도전적인 그런 인상을 이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기존과 같이 아주 날렵한 스타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턴 시그널 램프, 그러니까 이제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퀀셜 방식으로 스르륵 스르륵 하는 그 시퀀셜 방식으로 이제 점등이 되는 것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터 그릴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이 약간 이제 변화를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라디터 그릴이랑 그리고 이 헤드램프에 이은 생김새나 이런 것 때문에 한때 이제 3초 에스턴 마틴이라고도 불렸던 그런 이미지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근데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몬데오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니까요. 네,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출시된 지 상당히 좀 지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날렵한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주 날렵하게 빠진 이 패스트백 루프라인과 전체적으로 이제 뒤쪽이 상승하는 이런 이제 차체 형상 디자인으로 통해서 좀 더 굉장히 과감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아직까지도 연출을 해주고 있죠. 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고급형 트림인 이제 티타늄 모델에서 사용했었던 18인치 멀티 스포크 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테일램프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좀 분리형으로, 딱 아주 철저하게 분리형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몬데오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테일램프 안쪽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이런 크롬 가니쉬를 이제 과감하게 삽입을 해서 하나로 이어져 보이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 전면부 범퍼 하단의 그 공기 흡입구 설계와 마찬가지로 수평 기조를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을 좀 연출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포드 몬데오의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몬데오의 실내는 사실 기존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거의. 이 대시보드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뭐 계기판이라든가 이런 걸 변화가 왔을 텐데 그런 변화는 거의 없고요. 근데 딱 두 가지 이제 변화가 딱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새로운 이제 싱크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몬데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갈래로 갈라진 기존 좀 구형 이제 싱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몬데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기존에 이제 네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닌 이렇게 바 형태로 이제 앱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서 기존의 싱크 시스템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해진 그런 사용 편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죠. 바로 이 변속 장치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레버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변속 장치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이얼식으로 된 변속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속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 다이얼식 이 변속 장치는 사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변속 장치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드 몬데오의 운전석은 이제 몸을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이제 이런 엉덩이라든가 이렇게 옆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딱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그런 착장감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 착장감은 이제 좀 오랜 시간 주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크게 불편한 점은 사실 거의 느끼기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8방향의 전동 조절 기능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 한정으로 이렇게 전후로 작동하는 이제 전동식 럼프 서포트랑 이제 3개 메모리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급의 다른 이제 유럽 출신 세단들에 비해서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인 남성에게도 충분한 수준의 거주성을 제공하는 만큼 확실히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그런 덕목이 아주 충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포드 몬데오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드 몬데오 외관에서도 좀 여러 가지가 변화했고, 또 실내에도 일부 구성이 좀 변화가 되긴 했는데, 기존의 몬데오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파워트레인인데요. 파워트레인이 거의 전체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포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이제 2.0L 듀라토크 디젤 엔진, 그리고 6단 습식 듀얼 클러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몬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개발한 에코블루 2.0L 디젤 엔진과 역시 또 새롭게 개발한 이제 자동 8단 변속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개발된 이제 에코블루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듀라토크 엔진에 비해서 이제 10마력 증강된 190마력의 최고 출력과 40.8kg/m의 최대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이 최대 토크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물론 수치 자체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이제 최대 토크가 발생된 시점이 있죠. 기존의 듀라토크 엔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0rpm 정도에서 이제 거의 정점을 찍는 그런 이제 토크 곡선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에코블루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이제 토크 밴드라고 하죠. 최대 토크 발생하는 그 영역, 그 구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한 2000rpm 정도에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면은, 지금은 한 2000rpm에서 한 3000rpm 사이, 그 정도의 약간은 좀 플랫한 그런 토크 곡선을 가지게 된 그런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속기는 자동 8단 변속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동 8단 변속기를 채용을 하다 보니 기존의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사실 변속 질감이 듀얼 클러치 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었는데, 기존의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한계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변속 질감이 약간 좀 거칠다거나, 아니면 차가 좀 이게 확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지고, 일반적인 이제 자동 변속기를 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주행 환경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워트레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정숙성인데요. 기존 몬데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중형 세단들, 그 2.0L급 디젤 엔진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중형 세단들 중에서도 업계 표준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정숙성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몬데오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 표준이었던 몬데오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나아진 그런 정숙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승차감은 기존 몬데오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 몬데오도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이게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그런 활용성을 고려를 해서 약간은 이제 유럽식 세단이긴 하지만은 좀 약간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놓은 그런 측면들이 좀 존재했는데, 지금 몬데오도 사실 거의 그 승차감을 거의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안정감을 아주 충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수준의 패밀리 세단으로서 거의 모범답안에 가까운 그런 승차감을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속은 기존의 몬데오에 비해서 일단 뭐 출력이나 이런 게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은, 가속력 자체는 기존의 몬데오보다는 약간 더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힘이 없는 건 아닌데 기존 몬데오처럼 이렇게 팍 치고 나가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지그시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깝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수치상 한 10마력 정도의 상승치가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이렇게 좀 더 이게 힘이 확실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힘을 내는 방향성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몬데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 수준이 적은 그런 이제 듀얼 클러치를 사용한 덕분인지 출력 수치에 비해서 좀 더 우수한 그런 이제 가속 성능을 좀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몬데오, 그러니까 자동 8단 변속기로 변화한 지금 이 몬데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 출력은 상승했지만 중간에 좀 빠지는 것들 있죠. 이제 구동 손실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늘어나서 그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느낌을 더 좋아하실 분들도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제 좀 아무래도 기계식 클러치를 사용하다 보니 좀 가속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거칠게 좀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변속 충격이라든가. 근데 지금 이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변속 충격이 굉장히 적습니다. 변속 충격도 적고, 또 이제 그만큼 더 부드럽게 동력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기분 좋은 느낌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승차감 면에서 크게 변화한 점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변화하지 않은 점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코너링이랑 이제 이런 핸들링 질감입니다. 이런 조종 질감 면에서 사실 몬데오는 패밀리 세단으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그런 이제 조종 성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차선 변경하거나 할 때도 차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이런 느낌과 더불어서 이 스티어링 시스템의 그런 이제 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이렇게 전동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실 이질감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대신 뭐 이것도 약간의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세게 좀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그거를 제외하면은 운전자의 의도를 꽤나 아주 나름대로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세단이 가져야 할 그런 이제 기본적인 덕목들을 아주 충실하게 이제 소화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그런 이제 주행 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착실하게 이게 또 구비를 해놓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몬데오만의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이제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포드의 중형 세단 몬데오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새로워진 몬데오, 기존 몬데오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은 그대로 살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과 또 새로운 디자인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훨씬 아주 세련되고 좀 더 대중적인 성향의 그런 중형 세단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이 몬데오는 특히 이 몬데오 특유의 그런 주행 질감이라든가 감성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살리면서 좀 더 부드러운 출력 특성을 가진 이런 새로운 파워트레인 덕분에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안전 편의 사양 측면에서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트렌디 모델, 그러니까 엔트리급 모델을 중심으로 이제 사양이 개편이 되다 보니 그런 이제 능동 안전 장비들이 좀 빠지게 됐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상당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